김건희 특검에 205명, 최혜병 특검에 105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300억대 후반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네. 이거 좀 너무 좀 지금 이제 국면을 정쟁으로 끌어가고 또 예산도 너무 낭비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을 또 하고 있기도 하네요. 네. 요 정도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규모나 예산 같은 거는. 뭐 이 정도면 해야죠. 해야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라는 11가지 혐의,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가지 혐의, 뭐 이렇게 혐의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검사들 한 120명 투입을 해야 될 거고 예산도 388억인데 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 공정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네. 예산 낭비 아니죠. 아까운 돈 아니죠. 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건 충분히 해야 되고 음. 진즉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당연히 이건 뭐 원칙과 상식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저는 좀 그 메모드급으로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간을 좀 줄이자. 예. 예. 옛날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도 좀 문제가 있었고 너무 길었죠. 길어져서. 예. 네, 그리고 네, 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특히 야당 대표나 이런 주요 정치인의 수사는 6개월 정도 하고 일괄 기소하고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2년 넘게 계속 수사와 기소를 반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의 아니게 정치보복처럼 비춰져요. 야당 탄압처럼. 그래서 네. 저는 길게 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해서 그게 예산도 전략해요. 그리고 국민들 피로감도 낮추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아까 장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 그렇죠. 김건희 씨 관련된 예. 거, 그다음에 그 최상병 문제 이건 누적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 특검은 뭐 현재 검찰도 하고 있지만 워낙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검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네. 부분은 집중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네. 정쟁 시비도 차단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절약이다. 제가 국민의힘 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환부예요, 환부. 빨리 도려내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분들은 네.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환부예요. 도려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던 일부 윤핵관 분들 이분들의 잘못도 당연히 밝혀져야 하고 네. 그것이 드러내져야 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다시 받고 또 지지도 받고 선택도 덮으려고 받고. 해봐 오히려 더 안 돼요. 상처만 커진다. 예,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드러내야 된다. 네. 국민의힘이 그 정말 원내 싸움을 못 한다고 봐요. 원내 싸움. 예, 왜 원내 싸움을 진짜 못 하는 게 네. 원내 싸움의 기본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100몇 석 갖고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막아냈잖아요. 이제 못 막잖아요. 그러면 못 막는다는 전제로 줄 거와 그다음에 안 줄 거. 그렇죠. 그리고 주는데 어디까지 그냥 100% 민주당의 원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그 합의 통과시켜주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3대 특검을 그냥 반대하는 걸로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책이에요. 제가 원내대표 해봐서 그런데 전략이 없는 건가요? 저거는 정말 무전략이고 예. 막을 수 없는 거는 어떻게든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 100% 원안을 막기 위해서 합의해서 80% 90% 정도라도 수정하는 게 현실적인 아니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그럼 전략도 없고 뭔가 이렇게 조율할 사람도 없고 이 이유가 뭐 윤석열 때문이야 아니면 뭐 인재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지도자급 인재도 없는 것이고 아, 그래요? 지금 구심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5대 개혁 안 되고 우리가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네. 뭐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네. 당론 처리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푹 키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수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뭐 위헌정당 해산 이런 문제 걱정하잖아요. 예. 네. 그걸 해소하려면 빨리 윤석열 씨하고 관계를 그럼요. 정리하고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맞습니다. 위헌정당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 저렇게 하고 있다가 하다가 진짜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거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까지 각종 의혹들을 규명할 특검 수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 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란 지적과 함께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